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MBN B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주목 강소기업 코너인데요. 오늘은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인 주식회사 로시코리아 직접 현재 현주엽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로시코리아라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로시코리아는 로시는 LOSH의 줄임말인데요. 론리네스 스탑스 히어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니어분들이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를 만났을 때 이 네. 외로움과 고립이 멈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을 갖고 지은 저희 사명이고요. 예. 현재 저희는 온유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 5060 세대 더 나아가서 액티브 시니어 세대의 행복을 돕는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액티브 시니어의 행복을 돕는 여가 서비스를 네, 실행하고 있다. 아니, 청년층도 아니고 중장년층도 아니고 네, 시니어의 네.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가 겪는 고립과 외로움에 음.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사실 뭐 저희 어머니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희 예, 어머니가 사실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예. 스스로 무언가를 찾고 커뮤니티를 즐기시고 여가 활동을 하시기를 되게 벅차하세요. 그래서 네.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OECD에서 외로움과 고립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 그 선진국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진국인데 외로움과 고립도가 높다라는 건 그분들을 위한 컨텐츠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을 위한 여가 인프라를 공급해주는 사업자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분들의 여건에 맞춰서 창업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네, 그런 스타트업이네요. 네. 예, 정말 아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사업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2년 6개월 차 됐습니다. 예, 2년 네, 6개월이면 이제 시작인 건데, 네. 예, 어떻게 좀 성과가 좀 나고 있을까요? 네, 성과가 이제 차근히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을 저희가 매달 만나는 고객분들은 약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꽤 많네요, 네. 벌써부터. 그중에 네. 이제 5천 명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만나 뵙고 있고요. 예. 3천 명의 고객분들은 저희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여가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고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다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온라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이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음. 오프라인은 어떻게 혹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크게 온라인부터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나한테 맞는 여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네, 많으세요. 막막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당신한테 맞는 취미를 이쪽에서 찾아보세요라는 컨텐츠를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럼 네. 거기 컨텐츠를 통해서 되게 적합한 뭐 커뮤니티나 뭐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럼 그것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고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직접 서비스를 체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 음. 오프라인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오프라인은 저희가 이제 몇 가지의 스팟이 있습니다. 은평구에 크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삼청동에도 이제 온유하우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온유 네, 하우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300평 정도의 규모에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나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저희가 마련해 두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5060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나 봐요. 예. 네, 지금 활동하시는 모습이 좀 화면에 잠깐 비친 것 같습니다. 네. 사진 뭐 찍는 걸 배운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종류는 꽤 많습니다. 카테고리를 치면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그때그때 시류에 맞는 트렌드를 골라내고 이거를 여가 쪽에서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날씨가 좋아졌잖아요. 네. 날씨가 좋아지면 여행을 가실 거고 여행을 가시면 사진 한 장을 아마 남기고 싶어 하시겠죠. 네. 그리고 사진을 남기면 내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꾸시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류를 따라서 뭐 여행을 직접 가보는 클래스,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것, 그리고 편집해서 카카오톡에 올리는 것, 이런 다양한 어. 클래스를 저희가 시류에 맞춰서 계속해서 만들고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혹시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제 시기가 날이 좋아지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직접 여행을 계획을 해보고, 그리고 그 여행 스팟에 가서 뭐 음식 같은 거를 만드는 것도 배워보고, 그리고 음. 아까 보여드렸던 뭐 사진이나 이런 쪽이 지금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 전에는 조금 더 문화 쪽에 향유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뭐 네. 클래식을 들어보고 뭐 미술 작품을 보고 약간 이런 클래스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어머니의 스토리를 계기로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과연 어머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아,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오늘도 저희 어머니가 가셨어요. 저희가 네. 미술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미술 산책. 네. 미술관에 가시면 잘 모르는 그림을 이렇게 딱 맞닥뜨리고 서서 계시든지 아니면 네. 도슨트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설명을 듣기만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저희 고객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동선이나 설명이나 이런 걸 다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오. 듣고 나셨을 때 뭐 작품에 대한 이해나 그 작가에 대한 이해까지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는 미술 산책 프로그램을 좋아하시고요. 거기 갔다 오시면 미술을 봤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온 것 같다라고 하셔서 되게 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음,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우리가 음, 주변에서 일부 보긴 했거든요. 음. 문화센터 같은 것도 네. 있고요. 뭐 주민복지센터 같은 데서도 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종종 음, 운영하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좀 차별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바라보는 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물론 복지관 그리고 문화센터 너무너무 사회에 기여해주고 계시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예. 저희가 봤을 때 복지관은 약간 엔터테인먼트 업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여가 시간이 10시간인데 이 공간에 와서 1시간에서 2시간 막 노래 부르고 가시고 기체조 하고 가시고 네. 뭐 스무카 그리고 가시고 약간 이런 쪽으로 설계가 되는 것 같고요.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비력과 구매력이 있는 40대 주부를 타겟으로 접객을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접객을 위해서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센터 백화점이나 뭐 마트 둘러보시면서 소비할 수 있게 이런 네.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이제 다시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타겟이거든요. 음. 저희는 저희 업의 본질을 큐레이션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예. 그분들이 어차피 해봤던 취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새롭게 경험하고 몰랐던 걸 다시 배울 수 있고 되게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야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서 프로그램을 풀어가는 게 아마 저희의 제일 큰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문화센터나 이런 음. 복지관들 말고 경쟁할 수 있는 비슷한 그런 경쟁사가 혹시 또 있나요? 이 시장에? 어, 저희는 저희가 속한 산업을 여가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산업에서 경쟁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저희 업의 본질을 큐레이션이라고 두고 있었잖아요. 예예. 오히려 유튜브 같은 곳이 경쟁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어, 하고 있어요. 네. 특정 분야에 관심이 생겼을 때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출시켜 드리는 것처럼 저희 또한 뭐 내가 뭐 미술 혹은 뭐 음악에 관심이 있으라고 했을 때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알려드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실제 미술 같은 것도 즐기는 방법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그림 그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네. 관람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경매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미술에 나왔던 여행지를 가는 게 또 미술을 즐기는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식으로 큐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경쟁사나 업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네. 유튜브를 경쟁사라고 하셨으니 경쟁사를 따라잡으려면 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워낙에 큰 기업이다 보니까요. 네, 자, 현재 이제 브랜드 이름이 온유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온유하우스. 온유가 혹시 무슨 뜻인가요? 온유는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오늘도 새롭게 경험을 맞이해 보세요라는 이름을 갖고 한 거 하나가 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고객분들 대부분이 5060 세대세요. 그 네. 의미도 있고 저희가 사계절이 있는데 가장 이쁘고 액티브한 계절이 온유월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세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브랜드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새롭게. 이 의미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네. 현재 온유 이용 고객들은 어때요? 뭐 반응이라든지 뭐 연령대라든지 성비라든지. 성비는 일단 90% 분이 여성분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나이대는 보통 62세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반응도는 되게 많긴 한데 저희가 느끼는 반응은 뭐냐면 조금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경우가 있대요. 왜냐하면 네. 친구들이랑 모임은 나를 30-40년 동안 잘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솔직한 속내를 표현하기도 어렵고 음. 뭐 종교 모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을 스스로 찾는 여정을 발견을 하고 싶은데 그걸 되게 환대해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쪽에 오면 계속해서 여가나 적극적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단순히 프로그램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년배 집단도 만난다는 즐거움이 꽤 있으셔서 약간 또 다른 커뮤니티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만족도를 보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 음. 세대는 대부분 전업주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 사실 커뮤니티 친목 생활도 음. 거의 안 하시다가 음. 이런 데 와서 이제 음. 적응을 한 번쯤 해보겠다라고 노력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네. 사실 저희가 고객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성향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분들은 아마 은퇴 전까지 대부분 일을 하면서 지내시죠. 그러면서 되게 좋은 사회관계를 쌓게 되시는데 네. 그 사회관계를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게 딱 단절이 돼 버리시면 '아 난 이제 사회에서 혼자 살아야 되나? 이게 음. 인간관계의 끝인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이제 58년 개띠 같은 어머님 세대분들은 전업주부로 활동하시기 시작하면서 사회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레슨이 좀 이미 쌓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공간, 모임, 장소, 배움에 가시는 거를 그렇게 꺼려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다 예. 보니까 편하게 와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여기서 또 다른 모임이 파생되고 이런 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긍정적인 면이네요. 어 이 모임에 와서 좀 '내 삶이 많이 네.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음. 분들을 보면서 또 대표님께서 사업을 시작한 보람도 좀 느끼실 것 같고요. 네.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충북 제천에서 매주 저희 프로그램을 들으러 오신 분도 계세요. 제천에서 어디까지 혹시 오시는 거예요? 삼청동까지 오십니다. 서울의 네. 네, 삼청동까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막 다 지역은 멀고 내가 막 은퇴해서 뭘 할지 몰랐었고 근데 온유를 통해서 이런 일상의 활력을 스스로 다시 찾을 수 있다. 그걸 내가 알게 돼서 남은 30년, 40년 인생 사는데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예. 저희는 초기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도 한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를 만들어가는 건 저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몇 개월 동안 그 관점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같은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저희가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랑 고객분들이랑 같이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만족도를 가지신 분들이 또 다른 지인 데려와서 나 온유의 멤버인데 여기 통해서 삶 바뀌었어. 너도 네. 같이 해보자라는 케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저희는 정말 뭐 벅찬 마음 갖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예비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비 네. 사회적 기업이 고객과 함께 자본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사회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뭐 음, 이윤 추구가 모든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음, 따뜻한 마음과 보람을 상당히 더 많이 느끼시고 그쪽에 더 가치를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하신 사실상 이제 2년 6개월 됐으니까 초기 단계니까 앞으로 더 확장을 시킬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어떻게 좀 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의 미션은 이 대한민국 시니어들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액티브 시니어들의 여가 소비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 그런 네. 회사가 돼야 되는 거냐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유료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실 많기는 해요. 예. 근데 저희의 미션을 풀려면 먼저 저희가 회사로서 좀 우뚝 서야 돼요. 우뚝 서야지 저희가 보편적 서비스로 병렬적으로 넓혀가면서 정부나 뭐 구자체, 지역 자체의 뭐 바우처도 저희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서울페이가 됐던 경기페이가 됐던 혹은 복지 예산 중에 일부를 저희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야지 저희가 대한민국 모든 분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청사진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음.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거죠? 지금 네,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불광동이랑 삼청동 딱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네. 오프라인은 많지는 않군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파트너들이랑 협약된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아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씩 지역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멀리서 올라오시는 어르신들을 음, 보면 빨리 좀 지역까지 늘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투자 유치를 받아서 좀 사업을 음, 확장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투자 유치 계획 같은 거 어떻게 좀 갖고 계시나요? 네. 투자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예. 현재까지는 정말 많이 저희
비전과 미션에 공감해 주신 투자사분들이 있어서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난달에 저희가 만났던 고객분이 8,000분이고 이번 달엔 벌써 10,000분이 넘어갔어요. 이 비대에서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좋은 경험을 드리려면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받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 현재에도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어쨌든 사업이니까요. 음. 지금 수익 모델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예. 유료로 아까 이용된다고 음. 하셨죠. 어떻게 네. 좀 서비스 가입이나 이런 절차가 좀 이뤄질까요? 네. 저희는 크게 서비스가 유료와 무료 서비스가 있는데요. 무료 서비스는 일단 온라인 앱이나 웹페이지가 무료 서비스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일주일에 3번씩 5060 분들이 좋아할 만한 여가와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정보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네. 있어요. 구독받아 보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자유롭게 받아보실 수 있고 뭐 댓글 통해서 커뮤니티까지 연결되는 이런 서비스 한 가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나온 프로그램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네. 저희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프로그램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격대도 당연히 차등이 있고 이것도 시간대라든지 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이런 품에 따라서 저희가 네. 조금 더 유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경쟁사가 유튜브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아, 네. 글로벌로 진출할 네. 계획까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팀의 미션은 대한민국 시니어의 외로움과 고립을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진출하는 건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10년만 지나면 50대가 됩니다. 네. 그런 분들 계속해서 잘 수용하고 진짜 주도적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일단 대한민국에선 벅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년 6개월이면 아직도 사실 사업으로서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가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도 뭐 여러 가지 좀 힘든 면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을까요? 고객분들한테 저희의 진정성을 알리는 게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정말 일면식도 없는 친구들이 와서 혹시 하루에 여가 시간 몇 시간 되세요? 그거 저희 플랫폼에 오시면 재밌게 활동하실 수 네. 있어요. 근데 몇만 원입니다. 이게 뭐지라고 글쎄요. 할 수도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진정성 있게 고객분들한테 하나하나 이런 과정을 쌓는 게 중요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런 여가 인프라 사업자가 되어 있지만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 이분들의 외로움과 고립을 해결해 드리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1대1 디지털 교육 해드리는 서비스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집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든지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네. 맥가이버 같은 서비스도 한 그냥 적이 정말 있어요. 발로 뛰셨네요. 저 네. 지난 사업 초창기에는. 네. 그러면서 뭐 1명, 10명, 막 1,000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고객분들을 만나니까 고객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알겠다라고 이제 네.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컨텐츠를 이제 배포해 보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고객들이 사실 우리 여가 시간 많다. 나의 적합한 활동 찾기 힘들다. 이런 정보 줘서 고맙다. 근데 이왕에 하는 김에 이 정보랑 되게 비슷한 체험을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떻겠니?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단계까지 오게 된 네. 겁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인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받아보던 그 고객들이 오프라인을 요구를 하셨군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오프라인 지점을 만들게 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제 회원들을 음. 인제 확보를 해야 될 텐데 마케팅은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세요? 마케팅은 뭐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네. 2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프라인에 스팟이 크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공간에 오셔서 저 프로그램 뭐지? 혹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네라는 거를 보고 나서 이제 구매 전환이 이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마케팅의 수단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현재는 조금 더 오프라인에서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예. 마케팅 예산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북 제천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충북 제천으로 빨리 지점을 좀 네, 늘려야겠네요. 네, 그래야죠. 자, 현재 고객들 또는 잠재 고객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내가 이제 68세인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식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냐라고 하실 때가 저희는 가장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사실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은 충분히 모두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심지어 신체도 건강하시고요. 예. 계속해서 집 밖에 나오셔서 저희 만나시고 저희 서비스 누려보시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삶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메시지가 도달되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 테니 아직 인생은 기니까 계속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우,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정말 로시코리아를 운영하는 현주엽 대표의 이제 진정성과 정말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주목 강소기업에서는 주식회사 로시코리아의 현주엽 대표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